남자의 편견이지 않냐라고 은하선 씨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결혼을 하는 순간 여자는 남성한테 편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권 같은 거, 여자들 여권 보면 결혼한 여성분들은 와이프, 누구의 와이프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시죠? 네, 전 리스 와이프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누구의 남편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주체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남편의 아내로 살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사회적으로. 비혼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부장적인 결혼 관계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자유를 잃을 것 같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살면서 막 살다가 나중에 혼자서 처절하게 독방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 사람과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노후도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보장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 주변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비혼 선언문도 외친다고 하는데 저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며 다름이 문제가 아닌 더 큰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를 열망하는 이들의 축복과 함께 비혼으로 홀로 또 함께 잘 살겠노라고 신성하게 선언합니다. 멋있네. 취지는 좋다. 비혼 선언문 하거나 비혼식도 전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비혼식을 할 때 정말로 아예 다른 의상이라든지 비혼만의 독창적인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혹은 뭐 어떤 세레모니를 했다면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혼식을 한다는 거. 결혼식에 입었던 그 그러니까 결혼식에 입을 그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결혼이라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마치 그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그냥 허위를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중에 최고사 생각 중에 하나가 웨딩드레스를 꼭 결혼할 때만 입는다는 생각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요. 웨딩드레스는 이름이 웨딩드레스예요. 아니 글쎄 웨딩드레스 그러면 다른 드레스를 웨딩드레스를 여자들이 입는 이유가 가장 이쁜 옷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웨딩드레스를 만약 결혼한 사람이 샀다, 집에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입고 장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 웨딩드레스를요? 아니 예를 들어 언제 입어요? 결혼 이미 했는데. 그쵸, 뭐 내 맘이죠 뭐. 여러 번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결혼할 때만 입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다른 비혼 선언문 중에서 다양한 삶을 살 자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걱정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들 쭉 들어보면 이제 주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른바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건데 아무런 관심 없으면 물어보지도 당연히 않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아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뭐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관심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근데 어떨까? 결혼했을 때 행복할 걸 보장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가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그게 관심이에요. 정윤기 씨 행복하시죠? 저는 엄청 행복하죠. 진짜 엄청 작아. 요새는 보면 진짜 나이가 점점 네. 20대 결혼한 여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4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8세, 그리고 여자는 30.1세.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아마 내년이 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글쎄,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500만 세대라고 하는데 아마 1인 가구는 앞으로도 더 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아니, 어디 뭐 기사에 보니까 앞으로 8년 뒤인가 50세 이상의 그 여성분 중에 10명 중에 한 분이 비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한국인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이게 여초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좀 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흥미진진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가 결혼 시집 친척이라는 게시판이거든요. 어떡해. 진짜 거기를 보면은 매번 스펙타클한 일들이 항상 이렇게 게시판에 결혼과 있어요. 관계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시집살이라던가 뭐 이런 뭐 결혼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시집살이 때문에 지금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아니 그러면서도 결혼을 안 하면은 굉장히 여성이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미혼이라는 예. 말 자체가 싫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미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미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뭐 미망인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되는데 남편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생이라는 그런 거는 뜻이에요? 또 미생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 미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미선.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저희 이모가 결혼을 그렇게 하라고 맨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마다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면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네, 심지어 네.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나를 결혼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은하선 씨 그거보다는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는 대전제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맨티스트가 사랑. 나오시 아니 왜냐하면 사랑 나왔다. 사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속력이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제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건데 단순히 뭐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해라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어불성설이죠. 비혼계 전설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네. 무려 76년째 비혼주의자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남자 여자 사이다 발언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남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떳떳이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와. 애기 낳고 남편 사랑받고 뭐 살림하고 이걸로서 나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멋있어. 한 남자를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건 내가 자존심 허락잖아. 네, 소개시켜주면은 그냥 한번 심심하면 만나요. 아우, 저거지, 저거. 결혼을 해도 애롭고 하지 않아도 애로운 거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으면은 결혼했던 사람이나 안 된 사람 똑같이 혼자 돼요.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나는 결혼을 하기 싫다. 그냥 혼자 살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는 76세 김애순입니다. 와, 진짜 외로운 거는 결혼을 안 한 거 후회본 적이 예, 아직까지는 제가 후회한 일 없어요. 76세인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와, 완전 사이다. 저분도 아직까지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도 물어보니까 짠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어느 법칙에나 다 예외는 있는 거고 뭐 요만큼 가능성 열어놓는 게 뭐 어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근데 이제 저분도 저런 삶을 선택하신 거고 지금 굳이 제가 좀 불편했던 건 저분을 보면서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다들 멋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왜냐면 저 저게- 멋있다고 안 해. 저는 부럽다. 멋있다 그랬는데 저게 멋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저게 멋있는 게 네. 저것도 멋있는 걸 수 있지만 네. 아이 낳고 열심히 아이 키우고 아이를 훌륭하게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아니, 일일 수 아니 있고 그럼 여성의 눈을 교환하는 건 거기서만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그게 뭐 없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세요. 다양한 삶을 인정하자는 거죠. 네. 자, 기혼자, 그러니까 미혼자로 보면 다시 또 비혼자까지 갔을 때의 부등호표가 오히려 늘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 사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아니, 만큼 감독님 그건 말씀이 이거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한 30등 하는 친구인데 나는 절대 1등 하지 않겠어라고 선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비슷한 얘기 왜냐면 뭐 제 저 들어볼게요. 제 주변에 네. 다 비혼입니다. 아니, 정은희 씨. 어떡해요? 네. 다 100%인데? 나는 1등 하는 사람인데 30등 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으면 덜 발끈하셨을 텐데. 짝도 없는데 비혼을 선언한다는 거 근데 자체가 사실 근데 웃기다는 그 얘기를 거잖아요. 하셨잖아요. 짝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짝이 저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 먼저 나 네, 먼저 나 먼저 할 거야 나 이거 아니 그- 사람을 무조건 아니 결혼을 많이 하지 했잖아 않거나 언니 많이 아니 저는 했잖아. 사랑의 저기 사랑의 대전제를 놔두고 얘기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는 미완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싶으면 결혼 안 해야 되는데 왜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너 왜 그래 근데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에 너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아니 근데 하는데 아까 짜증나는 그러셨잖아요. 거예요.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모순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놓고서 나중에 이혼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결혼했던 마음을 진심이 아니냐라는 일을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아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삶에 대한- 선언했을 때 그 네. 진정성은 믿어줘야 된다는 삶에 거고 대한 태도가 얼마나 리스펙해야 된다는 거고. 겸손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겸손하려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네, 20년, 이혼할 수도 30년 있는데 후에 대해서 지금 나는- 똑같은 논리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 여권에 잠깐만, 종교는 안 잠깐만요. 써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나 왜 이러지? 뭐,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왜 결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미혼과 비혼 이렇게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보시죠. 직장인 뭐 이런 동호회가 있네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하면 집 하나 만들고 장만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힘들고.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 2억 이 정도 된다고 1억 5천, 알고 2억에도 있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은 있어야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승전 돈이네요. 돈이네. 부모님께 손을 안 벌린다고 하면 본인이 적어도 1억에서 2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는 1억은 있어야 된다. 남자는 여자도 뭐 7, 8천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교 문화권이고 그리고 그 바탕은 이제 남성 사상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남자 쪽에서 책임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아직 일하면서 결혼하기까지 병행하기는 힘든 나라다. 3년차 이후부터 이런 게 있어요. 임신 금지 서약 같은 거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쏟아지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은 곱지만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지금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좀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왜 일본을 보면 곧 어떻게 우리가 될지 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야마다 마사히로에 따르면 결국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남녀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살면서 부모에게 기생하는 이런 싱글족을 또 기생충 싱글이라고. 우리보다 멋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캥거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캥거루라고 해주는데 거기 기생충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냐면 정말 손해이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돈 낭비고 여자들은 양육이나 가상 우동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서 손해다. 그리고 어떤 웨딩 업체가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결혼 비용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2억 7천이 나왔다고. 2억 7천이 나왔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요? 결혼에 뭐 드는 비용. 저는 솔직히 약간 믿을 수가 없어요. 집 마련, 뭐 네. 신혼여행, 뭐 결혼식, 뭐 혼수, 예단,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 결혼에 허례식이 좀 굉장히 많긴 해요. 많죠. 품목이 또 굉장히 많죠. 예, 지금 보시면 예식장비가 2천만 원, 예단. 스드메. 스드메 뭔지 아시죠? 비싸네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340만 원? 와. 혼수가 뭐 1,800만 원. 주택자금이 제일 크네요. 주택자가 1억 제일 크죠. 9천이네요. 그래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추가로 있어요, 밑에. 애교 예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예단은 예단이지. 예, 좀 그냥 뭐 정식 예단이 아니라 은수저, 이불, 뭐 반상기 외에 뭐 추가로 뭐 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손톱깎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쁘장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가는 애교 예단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또 그거 갖고 또 싸우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상술에 많이들 좀 놀아나는 것 같긴 해요. 일생에 한 번 있는 이라는 이 묘한 그 문구 때문에 많이들 그냥 하는 그래서 건데. 네. 그래 이게 화가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그래 일생에 한 번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그래야 애를 잘 살 것 같고 두 번째 하면 웃으면 안 나와. 그리고 왜 이렇게 허례허식과 같은 선물을 주고받느냐.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귀찮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호혜적 관계라는 게 생기거든요. 사실 결혼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 딸, 내 아들 잘 봐줘. 연대 관계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선물로 표현하는 거죠. 타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가 현실이에요. 사실은 결혼은 그래서 둘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왜 돈이 많이 들어갈까를 우리가 책임을 굳이 따져보자면 여성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왜 여성 뭐냐면 책임이라고? 남자들은요. 구청에서 결혼해도 괜찮아요. 정말 결혼식장이 어떻든 별 상관들을 안 해요. 그리고 드레스나 턱시도가 어떻게 돼도 남자들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여성 그 신부들이 적어도 이번 결혼만큼은 어떤 곳에서 하는 진실을 참 많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 뭐 이 결혼만큼은 내가 호텔에서 해야 된다. 혹은 어떤 결혼식장에 어떤 컨셉이 돼야 된다. 혹은 내 드레스만큼은 정말 나를 그날의 주인공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 근데 또 사진 찍어서 자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사실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 여자가 많죠. 주위에 다 되게 많죠. 근데 사실 결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잔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놀라시겠지만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돈과 관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처우 혹은 조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은 돈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었고 높은 신분일수록 아까 말했듯이 돈치레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결혼식, 성대한 결혼식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님 등골 빼서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결혼하는 경우나 아니면 은행 대출, 은행이 다 해주는. 빚잔치하는 이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요새 그 스몰 웨딩 작은 결혼식도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연예인들도 그런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결혼식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하려면은 부모님을 일단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엄마 그냥 청첩 안 하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 내가 그동안 뿌린 게 얼만데 너 그냥 하려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익 광고까지 이런 작은 결혼식에 대한 공익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저 작은 결혼식이 아닌 것 같은데. 집 좋은데요? 스몰 웨딩이라고 해도 실제로 뭐 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무슨 레스토랑 하나를 빌린다든지 할 때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 레스토랑 하나 예식장이나. 빌리는데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 것도